선생님 생각하시는 결혼 적령기는 몇 살이면 좋을까요? 저는 그거 사람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틀린데 요즘에는 30대 중반. 왜냐면 20대는 조금 더 살아서 연륜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30대 중반 되면 안정적인 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잡고 있으니까 저는 30대 중반 정도를 추천해요. 그러면 누군가처럼 뭐 21살에 결혼을 했다던가 아니면 50에 했다던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30대 중반에서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편차가 있을 경우에 어떤가요? 그거는 그 사람 사주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30대 중반에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전부 그렇게 되진 않아요. 내가 운명의 길을 내 사주대로 갈 때 젊었을 때 결혼을 해라라는 게 들어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해요. 근데 대신 고르기 시간이 많을 수 있죠. 근데 50대에 했어. 외로움의 시간이 대신 많았던 거야. 이 사람은 자유로움을 포기하고 그 외로움의 시간이 많았지만 이제 나머지는 자유로움을 포기하고 이제 그냥 늙어서 등 긁어주는 친구 동반자로 만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따라 이거는 운이 다 틀려서 20대 한다고 나쁘고 50대 한다고 나쁘고 뭐 늦었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나이 차이 얼마나 나는 게 더 좋던가요? 무당들은 얘기를 하죠.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 보통. 근데 4살 차이 궁합 보고 다 했어도 깨지는 분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이 사람이 이만큼을 만났을 때 이 나이 차이가 좋겠다라는 거는 그 사람에 따라서 상대방에 따라서 달라요. 연하를 만나서 좋은 사람 있고 연상을 만나서 좋은 사람 있고 동갑을 만나서 좋은 사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게 기준치예요 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럼 그 통상 4살이 누가 4살이 많은 건가요? 똑같나요? 네, 위아래로. 그럼 결혼을 할 때 조건과 사랑을 두고 어느 거에 더 비중을 봐서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4가지를 물어봐요.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돈이니? 인물이니? 명예니? 사랑이니? 근데 젊은 친구들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옛날에는 많이 했어. 근데 요즘엔 돈, 명예, 인물 확실하게 따져요. 근데 욕심이 많은 애들은 돈도 있어야 되고요. 인물도 좋아야 되고요. 집안도 좋아야 되고요. 학벌도 좋아야 되고요. 사람도 좋아야 돼요. 넌 결혼 못해.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죠.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그 사람의 단 한 가지만 내가 정말 찾고 있는 한 가지만 보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왜? 나머지 것은 내가 포기를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가졌잖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져야지 덜 질리고 그리고 더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혼의 조건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근데 나는 일단 물어봐. 그래서 돈이 나는 목적이에요. 이 남자 돈 없어. 이 남자 안 돼. 근데 인물? 이 사람 인물 좋네. 이 사람 괜찮아. 대신 이 사람한테 다른 거 바라지 마. 바람기가 많아도 너는 참아야 돼. 왜? 얘 인물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인물이 많은 애들이 보통 도화가 많단 말이야. 화려하단 말이야.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 사람이 꼬여. 그건 내 인력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그거 내가 감수할게. 그러면 인물 좋은 놈하고 가는 거고.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여자가 바람을 피고 막 이러면 굉장한 큰 흉이었죠. 근데 지금은 뭐 서방 외 남방을 따로 준단 말이에요. 어쨌든 뭐 모르게 옛날에는 여자가 바람을 나면 자식이 잡고 있던 옷고름을 끊고 나간다고 했거든. 근데 요즘은 잘 속여. 완벽한 주부의 역할을 하면서 그 시간을 짬을 내서 밖에 나가서 자기의 다른 만족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의 조건은 내가 이만큼 난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만 터치했으면 좋겠어. 이게 나는 여러 사람 만나기 살기 위해서. 근데 다만 밖으로 보여주는 건 난 정상이었으면 좋겠어. 그래 너는 그럼 약간 헐렁한 남자를 만나. 너보다 수준이 살짝 낮다거나 네가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다거나 이러면 되겠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은 거기에 배합돼서 본인이 원하는 거에 맞춰주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남자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있다고 치면은 네. 저는 남자가 더 의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리가? 개인적으로 여자보다. 그래서 난 여자가 남자를 훨씬 더 좋아해야 이 커플이든 부부든 이 관계가 네. 길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여자가 의리가 더 있으니까 기다려줄 거니까. 선생님 생각하시는 그 부부는 누가 더 나은지? 그거는 10년 전까지는 그 말이 맞았어요. 제가 통계상으로 봤을 때 10년 전까지는 굉장히 남편의 바람 때문에 울면서 와서 어떻게 하면 첩을 뗄 수 있을까요? 별의 별짓을 다 해달라는 사람 되게 많았어.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여자도 의리 없어요. 남자 있으면 얄짤 없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조금 참을성도 많고 의리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결혼 상담을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부 일처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야. 어느 사람이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만 가지고 평생을 가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3%?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말라 그 영화에 나오는 어르신들 같이 사시는 분들이 아마 3%도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이 잘못됐어. 그럼 결혼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아니요, 결혼하셔야죠. 다만 법에서 이렇게 딱 묶어놓은 게 나는 약간 억지스럽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와서 한다는 거야. 원래는 그게 맞지. 나와 너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 간의 만남이니까 법으로 정해지는 게 맞죠. 식장에 들어갈 때 어르신들한테 다 인사하고 패백 드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부부야 법적으로 올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법적으로 올려놓고 그 기간이 얼마나 갈 수 있느냐가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어요. 3년만 잘 살아도 진짜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래 무당집에는 좋은 일이 있는 사람들은 오지 않아요.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찾아온단 말이에요.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나 죽어도 이 사람이랑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전제 10년이란 연애를 한 적이 있어. 10년이란 연애를 하고 이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 6개월이 됐는데 못 살겠어. 그거는 그 두 사람의 궁합이 안 맞았을 수도 있고요. 10년 동안은 같이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속내를 다 할 수는 없었던 거죠. 단점을 다 볼 수는 없었던 거지. 그래도 우리는 부부처럼 살았어요.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 막상 둘이서 한 집 안에 살림 앉혀놓고 살면 또 다른 면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우 있어요. 사별을 했을 때 굉장히 부부 사이가 좋았던 부부들이 결혼을 일찍 할 것 같아요. 재혼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짧게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짧아요. 왜? 내가 결혼했을 때 행복했던 기간이 너무 좋았던 거야. 그래서 그거를 못 견뎌하세요. 쟤는 수월할 거야. 진짜 연료문 세워줘야 돼. 아니, 연료문은 사이가 아주 나빴던 부부한테만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옛날에야 강압적으로 시어머니가 뭐 지키고 있고 못했으니까 연료문이란 그 희한한 걸 받았지만 요즘에는 사별하신 분들의 거의 한 40, 50%는 생각보다 일찍 다시 재혼을 하세요. 살았을 때 기억이 너무 좋았으니까. 근데 같이 살았을 때 기억이 굉장히 안 좋았던 분들은 거의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연애만 하고 난 살 거야. 구속돼 봤더니 나하고는 안 맞아. 이러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사람마다 이제 너는 오래 모를 것 같은데 약간 뭐 이런 게 있다 쳤을 때 그 결혼의 기간이 짧게 되더라도 결혼을 하는 게 나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엔 꼭 안 해본 사람들은 결혼을 꼭 한번 하라 그러고 결혼을 해봤던 분들은 혼자 살으란 얘기를 해요. 반대적이죠? 굉장히. 그러면 안 한 사람은 너는 해봤으니까 하지 말라 그러지. 난 안 해봐서 해보고 싶은데. 그럼 결혼한 사람들은 해보니까 똑같아. 깨벗고 나면 다 똑같아. 그냥 그게 그거야. 매일이 그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뤄서 예쁜 아이들을 키우는 게 가장 좀 좋은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아까 3년만 살면 잘 사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그랬을 때 뭔가 선생님이 뭐 상담을 해주시거나 또한 뭐 비방을 해주시거나 그랬을 때 10년, 20년 이렇게 해로해서 살 수 있을까요? 예, 방법이 있어요. 정말 안 되는 거는 못한다고 아예 말을 해요. 그 부부가 원치살이 너무 심하게 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풀 수 없는 살은 절대 못 풀어요. 그럴 때는 그냥 3년만 그 기억만 가지고 살아. 다른 남자 만나.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가능성이 있는 부부들은 여러 가지 방법, 뭐 때로는 합의구술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뭐 여자 남자가 갖고 다닐 수 있는 비방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해서 기간을 조금 늘릴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한 70% 정도만 돼도 많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더 글로리 보셨어요?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그럼 거기서 제일 못된 나쁜 역할을 하는 그 박연진이라는 그 기상캐스터 그 여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남자를 만났잖아요. 극중 안에 그 남자. 그 남자하고 진짜 잘 만난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완벽하게 포장을 해서 자기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게 나는 너무너무 현모양처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남자. 그러니까 자기 과거를 철저하게 숨길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지 박연진은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반대로 남편인 그 하도영은 박연진을 만난 게 잘 만난 건지? 아니요. 남편은 나중에 불행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극 중에 딸이 자기 딸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자기는 믿고 너무너무 예뻐했고 아내도 믿고 있었고 계속 아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받쳐줬는데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한 결혼이 아니죠. 아마 가장 불행할 거예요. 실제로 내 자식이 아닌 경우가 그 하도영처럼 많은지.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문화상 그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신 지우고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상담을 오면 어쨌든 간에 뱃속에 들었던 산 생명을 억지로 떼는 거니까 그 아이에 대한 걸 좀 풀어주라고 얘기를 하죠. 왜? 다음 아이를 위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쪽에 대해서는 조금 여자들이 많이 단도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거기 더 글로리에 이사라는 어떤 남자를 만나야지? 지 같은 남자. 예를 든다면? 어떤? 같이 약하고. 아, 네. 그리고 같이 정신세계가 약간 근데 교회를 다니잖아요. 또 아버지가 목사고 굉장히 큰 교회 정숙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 그러면 혹시 이사라를 바로잡을 줄 수 있는 남자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있을 것 같으면 아버지가 목사인데 진즉에 회개를 했겠지? 없어요 그 사람은. 구제가 안 되는. 그렇죠. 네. 그럼 더 글로리의 스튜어디스 최혜정은 어떤 남자를 만나요? 돈 많은 남자. 그녀의 목표는 돈이었어. 자기가 제일 못 살잖아. 그 친구들 사이에서. 자꾸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인물, 외모 뭐 다 아무것도 안 따져. 돈만 있으면 돼. 그럼 최혜정 같은 그런 캐릭터도 네. 사랑만 보고 결혼을 하거나 만나게 될 수 있을까요? 사랑만 볼 수는 있겠죠. 결혼은 안 하겠죠. 근데 사랑은 할 수 있어요. 그녀도 사람이고 감정이란 게 있으니. 근데 내 마음과 감정보다 내 욕망이 더 크니까 돈 많은 남자를 찾아가는 거지 진정한 사랑을 안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극중 캐릭터에서만 보면 최혜정은 그 명예와 물욕이 너무 많아.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사랑을 포기할 수 있는 여자예요. 그게 전부인 사람이다. 그 그쵸. 말씀이신 거죠. 그 더글로리의 손명호 그 캐릭터는 어떤 여자를 만나야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손명호를 여자 최혜정으로 봤어요. 둘이 굉장히 비슷한데 둘이 원하는 방향도 같아. 근데 형태만 좀 다를 뿐이고 누가 더 독하냐 덜 독하냐. 근데 그도 사랑을 하면 그는 조금 변할 것 같아요. 최혜정보다. 최혜정보다 제고의 여지가 있는 인간형이다 이 말씀이죠. 왜냐하면 어쩔 때는 남자의 감수성이 여자보다 조금 더 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한테 굉장히 많은 득을 줄 게 뻔하지만 정말로 내가 사랑한다면 그 득을 포기할 수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저는 극 중에서 그렇게 봤어요. 그럼 손명호는 왜 죽었나요? 그거는 작가가 알겠죠. 그럼 그 더글로리에서 네. 전재준 같은 네. 사람은 네. 어떤 여자를 만나야지 행복하게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요? 자기랑 똑같은 여자야. 극 중에서 그 사람 생명으로 나오잖아요. 이거를 아는 척을 안 해줘야 되는 여자. 아니면 같은 생명인 여자. 이 남자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가질 수 있는 거 다 갖고 있어. 그리고 자기의 자식도 찾으려는 부성애도 있어. 그러니까 여자도 마찬가지로 모성이 강하고 자기와 같은 시선에서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여자. 돈이 없어도 괜찮아.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전재준은 아마 마음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부성이 강한 남자들은 여자의 다른 거를 많이 보지 않아요. 내 피와 내 살이 섞인 내 씨가 되는 자식을 어떻게 안아주고 어떻게 키워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 나머지는 왜? 자기가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더 글로리에서 네. 그 주인공 역할을 맡은 문동은은 어떤 남자를 만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녀는 어떤 남자를 만나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어두웠던 기억이 그녀를 너무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둠에서 끌어내 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면 행복해지겠죠. 근데 그거를 끌어내기까지의 참을성이 있는 남자. 근데 대부분이 중간에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녀는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많은 남자를 만나면 문동은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럼 문동은이 여기 지금 결혼 고민을 안고 선생님 찾아왔어요. 네.
그럼 뭐라고 조언해 주시겠어요? 마음을 비우라고. 상처를 잊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똑같은 말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무당으로서 한마디를 더 붙여서 그녀에게 용기를 준다면 너의 인생의 초반은 어두웠지만 너의 인생의 중반 이후부터는 빛으로 있는 길로 갈 거야. 그 빛을 따라갔으면 좋겠어.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너에게도 빛은 있으니. 그럼 문동은에게도 결혼을 추천하시겠어요? 네, 하고 싶어요. 특히나 문동은한테는. 그 이유는요? 따뜻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요. 그녀도 한 번쯤은 따뜻하게 살아봐야지. 너무 힘들었잖아요. 아, 진짜 그런 실예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안 예뻐.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문동은처럼 심하게 왕따를 당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울리지를 못해서 친구도 별로 없고 남자도 별로 못 만나. 그리고 자기가 안 예쁘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더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그런 친구들 오면 저는 항상 제2의 인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렇게 본인의 모습을 사랑해줄 남자가 분명히 나타날 거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거는 확실하니까. 근데 내 운에 정말 나를 혼자 살아라 이것만 아니면 어떤 모습을 하던 어떤 형태를 가졌던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있던 사랑해줄 사람은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난 그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